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나 기사 보면 인구 구조 변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게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거대하고 확실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하고 미로처럼 얽혀있는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해설해 드릴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현실을 먼저 짚어보고요. 이어서 복지를 떠받치는 3대 기둥, 5가지 돌봄 원칙, 활기찬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시설 찾는 꿀팁, 마지막으로 존엄성 보호 문체까지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초고령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먼저 보시죠. 이 변화 속도가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노인 인구가 7%를 넘으면서 처음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불과 18년 뒤인 2018년에 14%를 돌파해서 고령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바로 2024년 말 드디어 20%를 훌쩍 넘기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길 가다 마주치는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속도를 보면 이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확 체감하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복지의 3대 기둥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사회복지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은 크게 3가지 기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공부조인데요.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바닥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인데 이건 특정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니까 정부의 지원 체계가 머릿속에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지시죠? 세 번째 주제는 5가지 돌봄 원칙입니다. 이 복지제도가 어떤 철학, 어떤 도덕적 나침반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그리고 존엄.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원칙들인데요.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선언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죠. 복지라는 걸 단순한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모든 정책들이 바로 이 나침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번째 주제, 활기찬 노후 프로그램입니다. 건강과 일, 그리고 여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가의 의료 지원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전담 코디네이터가 1대1로 딱 붙어서 밀착 관리를 해주고요. 또 시력 유지에 꼭 필요한 개안 수술비라던가 걷는 고통을 확 줄여주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단순한 진료비 지원을 넘어서 인지 능력이나 신체적인 기동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분들을 콕 집어서 타겟팅하는 거죠. 자, 몸이 건강해지셨다면 이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호흡하실 차례잖아요. 정부나 지자체 기관에서는 노인 일자리나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쏙쏙 매칭해 주고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연륜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자원봉사 클럽 같은 활동도 팍팍 밀어줍니다. 은퇴했다고 세상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물론 일터 밖에서의 일상도 콤쫌이 챙깁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가 그냥 시간 때우는 공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취미 생활도 함께 나누고 또래분들이랑 정서적으로 아주 깊은 지지를 주고 받는 곳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고 지역사회를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번째 주제는 내게 맞는 시설 찾기입니다. 다양한 돌봄 옵션들을 한번 탐색해보죠. 먼저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스마트한 맞춤형 돌봄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인데요. 집안의 화재 감지기나 활동 감지기, 호출기 같은 걸 설치해드려요. 그래서 만약 건강에 위기가 오거나 불이 나면 곧바로 119로 연결되게 하는 겁니다. 나 홀로 겪을 수 있는 아찔한 사고를 막아주는 그야말로 24시간 생명선 같은 필수 안전망이죠. 사정상 거주 공간을 옮기셔야 할 때도 선택지가 꽤 다양합니다.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곳은 일반 가정집하고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소수의 인원이 오순도든 가족처럼 모여 사는 아주 친숙한 형태고요. 반면에 노인 복지주택은 아파트 같은 큰 주거시설을 임대해서 거기서 생활 지도나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쾌적하게 받는 형태입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인 거죠. 만약에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셔서 좀 더 전문적인 의료 돌봄, 즉 요양이 필요하시다면요. 이때는 의료복지시설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복잡해 보이는 이 두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외로 진짜 간단합니다. 딱 규모 차이예요. 10분 이상의 어르신이 계시는 좀 큰 규모의 시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9분 이하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집중 요양을 받는 곳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구분하기 참 쉽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꼭 요양원에 입소를 해야만 이런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편안해 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본인 집이잖아요. 제가노인 복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돌봄이 집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전문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방문 요양은 물론이고 특수 차량이 오는 방문 목욕, 그리고 꼼꼼한 건강관리를 돕는 방문 간호까지 제공되거든요. 내가 가장 익숙한 내 집에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케어받을 수 있다니 정말 너무 훌륭한 시스템 아닌가요? 혹시 지금 집에서 직접 가족을 모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제도는 꼭 메모해두세요. 바로 주야간 보호 서비스와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낮이나 밤 동안 특정 시간에 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리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며칠 동안 단기로 모실 수도 있어요. 케어를 전담하는 가족분들이 잠시나마 돌봄의 무게를 내려놓고 숨 좀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고마운 제도입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존엄성 보호, 노인학대 예방과 안전한 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자칫 음지에 묻히기 쉬운 아픔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치유를 위한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줍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영웅 같은 분들이죠. 만약 정말 안타까운 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어르신들은 즉각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안전한 공간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히 며칠 밥 먹고 잠만 자는 대피소가 절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전문 심리 상담은 기본이고요.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의료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이 다시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4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노인복지라는 이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를 지켜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좀 든든해지셨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이 초고령 사회, 우리는 이미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는 존엄을 누리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화와 노력을 더 채워나가야 할까요? 오늘 해설해드린 이 내용들이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빛나는 미래를 그려보는 아주 의미 있는 첫 단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